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좀 멋있게 생긴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입니다. 기블리 모델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시죠? 그동안은 그 마세라티가 꽈드로포르테하고 그란투리스모 두 가지 모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기블리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블리 모델은 지금 뭐 2013년도에 출시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생소한 모델일 수 있습니다. 기블리 모델,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모델은 3세대 모델인데요. 1세대와 2세대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차를 3세대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 리틀 꽈트로포르테라고 하는 게 좀 더 어울린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1966년도에 토리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를 하고 67년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게 67년도에 데뷔를 한 1세대 기블리 모델 같은 경우는 쿠페 모델이었고요. 뭐 스파이더도 존재를 했지만 배기량이 무려 4700cc와 4900cc 두 가지 모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4700, 4900 두 가지 엔진 모두 휘발유 엔진이면서 V8기통 그리고 드라이 펌프 방식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1세대 모델도 더블 리시본을 채용하고 있을 만큼 기블리는 굉장히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마세라티가 지향하는 그런 거를 다 같이 품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뭐 2세대 모델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놀라운데요. 2세대 모델은 92년도부터 98년도인가요? 그 정도까지 판매가 됐었는데 92년도에 데뷔한 2세대 모델, 1세대와 2세대 사이에도 꽤 긴 공백이 있죠. 뭐 거의 한 20년 좀 안 되는 공백이 있는데 2세대 모델은 2000cc 트윈 터보 그리고 2800cc 트윈 터보 두 가지 모델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2000cc 모델 같은 경우는 더 고출력이고요. 이태리 쪽 내수형 모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에서는 배기량이 커지면 세금 폭탄을 맞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탈리아 내수용으로는 2000cc 그리고 수출용으로는 2800cc 트윈 터보, 더 놀라운 거는 2000cc 트윈 터보 모델이 300마력을 오버하는 출력을 자랑하고요. 2800cc는 오히려 조금 더 디튠돼서 200마력 후반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2세대 모델도 1세대와 똑같이 쿠페형 모델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1세대, 2세대 모두 쿠페형 모델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3세대 기블리 모델은 쿠페가 아니라 4도어 세단 모델입니다. 1세대와 2세대가 그런 고출력이면서 굉장히 마세라티의 감성을 아주 가득 품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보고 계신 기블리 모델은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다운 사이징의 추세에 맞춰서 지금 이 휘발유 모델 같은 경우는 400마력 초반의 모델인 V6 3000cc 트윈 터보 모델이 있긴 하지만 제가 야간 주행을 해본 바로는 그 이탈리아 감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그 1세대, 2세대는 굉장히 정통 마세라티로서 아주 고급 스포츠 쿠페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기블리 모델이 투입된 배경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뭐 이러한 이유에서 1세대, 2세대 모델과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뭐 1세대, 2세대 그 사이사이에 거의 뭐 15년, 20년 가까이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기블리 모델을, 이게 만약에 휘발유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3세대 기블리라기보다는 그냥 리틀 꽈트로포르테, 베이비 꽈트로포르테 정도가 어떨까. 디자인도 굉장히 비슷하고 플랫폼도 공유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모델을 3세대가 아닌 리틀 꽈트로포르테라고 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마세라티 기블리 3000cc 디젤 모델 엔진룸을 보고 계신데요. 좀 꽉 차 보이죠? 엔진룸에서 뭐 이 차의 딱히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는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엔진룸에 지금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유압식 핸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유압식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압의 압은 엔진이 아닌 따로 모터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변적인, 속도에 따라서 가변적인 그런 핸들 그런 압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고속에서는 무겁고 저속에서는 가벼운 그런 거를 좀 보여줘서 운전의 편안함을 좀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핸들이 좀 무거운 편이라서 이게 있다고 이제 편하다기보다는 이제 있어서 좀 있어야 평타 치는 그 정도. 네, 이게 뭐 오랜만에 보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에는 적용이 안 돼 있는데 스카이훅이라고 해서 그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뭐 이 모델 기블리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그 위에 모델들은 좀 많이들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블리의 형님들께서는 많이 채용하고 있는 스카이훅, 뭐 지형에도 반응하고 속도, 핸들링 여러 가지에 반응해서 전자식으로 댐퍼의 압을 변화를 주는 그런 전자식 서스펜션 댐퍼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좀 서스펜션 그 스트럿 타워에 덮개가 있어서 이 모델이 적용이 됐나 하고 이렇게 안쪽을 보니까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게 좀 보여서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덮개였습니다. 그냥 스트럿 타워 쪽에 서스펜션 마운트를 덮어주는 그냥 덮개에 불과하고요. 이게 있다고 해서 좀 그런 건 아니고, 뭐 엔진룸 쪽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 보면은 이게 둘 다 프레임리스 도어거든요. 위에 유리 창틀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거는 이쁘긴 하죠. 앞에는 이중접합인데 웃긴 게 좀 뒤에는 이중접합이 아니에요. 이게 원가 절감인지 아니면은 제가 유리에 대한 그걸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에는 이중접합이고 뒤에는 이중접합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좀 남아있는 것도 좀, 이게 남아있는 게 아마 비플러가 좀 두꺼워서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비플러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좀 이렇게 남아있어요. 보통 유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남아있고, 문 열 때 이게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 국산차나 수입차도 오는데 보면은 열 때 딱 열고 나서 한 번 딱 걸리는 묵직한 느낌이 있고, 한 번 더 열면은 두 번째 딱 하면서 이제 끝까지 열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문 열듯이 아무것도 걸리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이 되게 무거워요. 뭐 묵직하다 이런 느낌은 떠나서, 제가 뭐 문을 열고 닫는 데 있어서 그 뭐 힌지 세팅 차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어떤 평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문 자체가 되게 무거운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많고요. 이 비필러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 좀, 이게 봐도 언뜻 봐도 두껍죠. 이렇게 봐도 감독님 이거 찍히겠어요? 이쪽에서 찍으면 보이죠? 이것도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끌어안으면 안길 정도로 굉장히 비필러가 두꺼워요. 이게 차체 자체를 좀 튼튼하게 만드느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필러도 되게 두껍고, 그리고 뭐 C필러에 언제나 트라이덴트 삼지창이 박혀 있죠. 멋있습니다. 마치 임팔라는 이쪽에 임팔라를 박아서 뛰어댕기는 모양 해놓은 것처럼 여기에 트라이덴트 모양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좀 특이한 게, 보통 요소수라고 하면은 이쪽 주유구 쪽에서 요소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은 주유구가 이렇게 있는데 요소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 뭐 유로5, 유로6 이거 대응하려면 요소수 없이 쉽지 않을 텐데 이럴 리가 없다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짐이 많아갖고 이게 이쪽에 있더라고요. 이게 스페어 타이어인데 여기가 요소수가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숨어 있습니다. 요소수 들어가는 부분이 살짝 숨어 있어서 요소수, 네, 그 뭐 밖으로 나오는 그런 매연 입자 같은 거를 줄이고 그 뭐 질소산화물, 고온 고압에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을 없애기 위한 그런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기술인데, 요소수 한 번 넣으면 꽤 오래 쓰긴 하는데, 아무튼 보통 독일 모델 같은 경우는 저 주유구 옆에 주유구, 요소수 구멍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근데 이건 여기 있는 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이태리 느낌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여기 스페어 키트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주유구가 보면 되게 작죠.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이 주유구 총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넣어보니까 제가 넣는 데서는 좀 딱 맞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안 들어가면은 이거를 이렇게 끼고 여기다가 주유를 해야 되는, 아이고야, 이걸 뭐 매번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이런 시스템을 지금, 근데 뭐 이거라도 해준 걸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냥 주유구 구멍을 좀 크게 만들면 안 되나? 근데 제가 이 싸구려 생각이 짧은 건가요? 예. 뭐 디자인 이쁜 것 같아요. 마세라티 감성. 저도 이쁘다고, 남들이 이쁘니까 나도 이쁘다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나만 이상해 보이니까. 디자인입니다.
지금 제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저도 여러분들 생각이. 지금 포르쉐처럼 좀 특이한 게, 포르쉐는 왼쪽에 있지만 이거 직접 키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뭐 이런 시크릿 공간, 약간 깊은 듯 하지만은 지갑이나 핸드폰 정도? 근데 여기 넣어놓고 있다 까먹겠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디젤인데 사운드도 있으니까 시동을 걸었고요. 소음과 진동은 좀 있어요. 조금 있다.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확실히 있습니다. 이건 좀 떨어지는 경쟁력인 것 같고, 이게 마세라티로서 사운드를, 디젤이지만 사운드를 좀 추구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계기판 한번 보시면은 계기판도 이쁜 것 같아요. 시인성도 떨어지진 않는데, 여기 RPM 게이지 보면 제가 이렇게 밟으면 밟고 보이시죠? 이게 레스폰스가 그래도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국산 그런 거보다. 여기 보면은 큼지막한 이 패들 시프트 굉장히 크죠? 이 질감도, 이 촉감도 좋고요.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날카로운 부분 하나도 없고 되게 부드럽고, 쇠가 마그네슘인가 이게?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이 변속하는 이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시승했던 캐딜락 ATS 모델은 이게 너무 버튼 누르는 느낌, 이런 버튼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야간 운행하면서도 한번 지적했는데, 이 깜빡이가요, 이 방향 지시등이 운전하면서 하려고 딱 대면, 지금 보이시죠? 손가락이 이렇게 걸리는 거. 이걸 하려면 제가 이 핸들에서 손을 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좀 생각보다 먼 것 같아요. 이게 영상으로 보실 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계속 거슬렸어요. 저는 이게 변속할 때마다 신경을 안 쓰면 손가락이 잘 안 걸리더라고요. 실내는, 이쪽은 말이 많죠. 이쪽은 크라이슬러의 그런 느낌과 조작감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태리 감성이 부족하는데, 이 차는 운동 성능에서 아주 큰 재미를 주진 않는 차이기 때문에, 그랜드 투어러 GT 성향의 차라서 요소 작은 부분들에서 이태리 감성을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면 아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A필러 보시면 두껍죠? 손가락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 약간 전문 용어로는 세무라고 하면 안 되고 스웨이드라고 하죠. 이거 자체가 되게 폭신폭신해서, 뭐 이거 만지고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마세라티 감성 여기도 숨어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마세라티 감성을 찾아볼게요. 이런 장인의 한 땀 한 땀은 아니고 미신 기계로 박은 거, 드르륵 박은 것 같지만, 이런 스티치 있는 것도 이뻐 보이고, 실내는 타면은 사람들 다 우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독서등 같은 것도 이렇게 딱 키면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켜지는 이태리 감성. 이거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슬퍼져요, 이 차. 별로 재미가 없는 차이기 때문에. 이태리 감성 딱 끄면은 나 갈게 이러고 천천히 꺼지는 그런 느낌. 이런 크롬 같은 거 이태리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미국과 이태리에 어울리지 않는 만남. 네. 이 ZF 8단 BMW랑 똑같은 그런 미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것도 전자식이에요. 이거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 이게 이 정도? 하나 둘 두 개의 스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자식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엔 컵홀더가 있고, 이쪽에도 뭐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은 좀 깊어요. 이쪽은 생수병을 세워놓을 수 있을 정도로 뭐 냉장 기능이 있다는데, 이쪽 제가 좀 짐이 많아서 좀 보기 흉하네요. 이쪽은 그게 깊은 거는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근데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 센터 콘솔 좀 넓은 거 말고는 이쪽 도어 포켓에 있는 것도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진 않고요. 공간이, 여기 생수병 넣기 힘들잖아요. 지금 이게 가리고 있는 막이 이렇게 제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쪽에 있는 것도 보시면은 되게 적어요. 저쪽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어 갖고, 이쪽에 뭐 내비도 있고, 그래서 이쪽은 글로브 박스도 굉장히 협소하고, 여기서 쇼부 보셔야 돼요. 이 컵홀더랑 이거랑 센터 콘솔 세 가지에서 쇼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 길이에 비해서 아주 좁은 뒷좌석, 한번 일단 제가 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딱 봐도 좁아 보이죠? 자, 한번 타볼게요. 이 차 길이가 5m
넘고, 뭐 지금 휠베이스 앞바퀴 뒷바퀴 공간이 3m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좀 레그룸이 이 정도라서, 이 정도면은 소나타보다도 좁죠. 예, 소나타보다도 살짝 좁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보면은 디자인적으로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안에 딱 타면은 되게 고급스럽다는 생각 많이 느낄 것 같고요. 뭐 실내 그런 편의성이나 주거 공간 같은 부분들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달라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